네, 먼저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예. 여기서는 이제 서로 각자 소개하는 시간이거든요. 예, 저는 아이들하고 미얀마의 그 민주 평화 그 연대하는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아이들하고 항상 이렇게 같이 인사를 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근데 제 이름이 정성홍이에요. 그래서 예. 애들이 저희 별명을 홍삼이라고 지어줬어요. 그래요? 정성홍삼. 저는 그래요? 정성홍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김누리라고 하고요. 지금 중앙대학교에서 저는 현대 소설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예, 독일 현대 소설을 전공했고 독일 문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작년에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데를 나가가지고 한국 교육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좀 근본적으로 변할 때가 됐다. 이런 취지의 그런 방송을 하고 나서 여기저기서 교육과 관련해서 와서 강연해달라는 데가 많아져가지고 제가 요즘에 아무튼 교육 관련된 제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저도 그걸 보고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예. 감동도 있었고요. 예. 말씀하신 그 지금 전공이 도고 동문학인데요. 예. 예. 근데 교육에 관련된 이런 강의도 많이 하고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관심을 갖게 된. 그러니까요. 제가 무슨 지금 교육학을 따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어찌 보면 개인적인 그러한 경험 때문에 나온 거일 수가 있죠. 제가 실제로 거의 매년 1년에 한두 번 정도 독일에 이제 이런저런 일들로 갈 일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갔다 올 때마다 비행기가 인천쯤 오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예. 제가 독일에 갈 때마다 독일의 그런 아이들을 늘 만나게 되고 또 제 친구들 독일 교수들의 그 집안의 아이들 그런 아이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면 한국에 점점 가까워 오면 우리 아이들이 떠오르니까 너무 비교가 되니까 너무 비교가 되니까 그 아이들은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이라는 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그 행복을 또 누리고요.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불행하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이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렇게 불행한 청소년기를 보내야 되는가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차이나는 클래스라고 하는 그 방송에서 그런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때 교육에 대한 강연을 한번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교수님 강의 내용 중에서 저도 그냥 교사로서 예. 책임감을 또 느끼기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아동 우울, 예. 아동을 보기만 해도 아이들은 행복해야 되는데 아동 그렇죠. 우울이라는 말이 정말 예. 형은 정말요. 모순에 대한 말씀 드렸을 그렇죠. 때 예. 야, 정말 교사로서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아이가 우울할 수가 있겠어요. 우울한 아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예. 아이들이라는 건 뭐 온 세상이 다 호기심의 대상이고 보이는 모든 게 장난감이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우울한 상황이니까 이제는 정말 이제 바꿀 때가 됐죠. 예. 늘 그 우리나라 교육을 지적하시면서요. 예. 독일에는 있고 우리나라에 없는 세 가지 늘 말씀하셨잖아요. 예, 한 번 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게 이제 독일 교육은 실제로 1968년에 소위 68 혁명이라고 하는 큰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계기로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70년대 초부터 독일의 교육 개혁이 시작되는데 이때는 큰 틀에서 교육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변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교육개혁의 기본을 이루는 그러한 정신은 더 이상 아우슈비츠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게 가장 큰 원리였어요. 아우슈비츠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태인들을 공장식으로 죽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그러한 아주 반인륜적인 만행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독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만행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근원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독일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반성에서부터 출발. 그렇죠. 네, 과거 청산. 그렇게 해서 독일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목적은 성숙한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자면 수월성 있는 인재를 기른다고 하잖아요. 우리랑 목표 자체가 좀 다릅니다. 성숙한 민주 시민을 기르는 것, 이것이 독일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다. 이렇게 된 거죠. 독일에서는 그걸 정치 교육이라고 불러요. Political Education. 우리말로 하면 민주시민 교육 정도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주 어려서부터 그러한 말하자면 성숙한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교육이 뭘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교육의 첫 번째고요. 그 정치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바로 비판교육입니다. 비판교육. 그래서 독일의 학교의 경우는 아이들에게 대부분의 교사들이 첫 시간에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걸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제 말을 의심하세요. 그리고 제 말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세요. 그 대신 저를 비판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꼭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독일의 교사들이 첫 시간에 즐겨 하는 말이 이겁니다. 죽은 물고기만 강물의 흐름을 따라 흐른다. 예, 여러분들은 절대 죽은 물고기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자율적으로 생각하는,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이런 아이들로 커가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독일 정치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비판교육을 말씀드렸죠. 또 이제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바로 저항권 교육입니다. 불의에 맞서서 저항하는 능력, 이것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생 데모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 아이들은 불의를 보면 반드시 거기에 저항해야 된다고 배우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런 데모들을 많이 합니다. 초등학교 시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치교육과 관련해서 또 하나만 소개를 한다면 바로 선동가 판별교육이에요. 선동가들. 그러니까 거짓 선동가들이 그렇게 선동을 해댈 때 그들을 어떻게 판별하는지 그런 것들도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독일 정치교육의 일환인 거고요.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교육으로 삼는 게 성교육입니다. 성교육. 근데 이 성교육은 그 자체가 정치 교육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민주시민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잘 이해가 안 가죠. 왜 성교육이 민주시민 교육이지? 이건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당시에 그 독일의 교육개혁의 사상적인 토대를 제공한 사상가가 바로 테오도르 아도르노라고 하는 사상가예요. 아도르노. 그런데 이 아도르노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대석은 약한 자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약한 자. 제가 그걸 텍스트로 읽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민주주의의 최대적이 박정희인 줄 알았어요. 혹은 전두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도르노는 그 시각을 완전히 뒤집은 거죠. 민주주의의 최대적은 바로 너야. 너 자신. 네 안에 있는 약한 자. 그것 때문에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야. 이 얘기잖아요. 완전히 시각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 한국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도 딱 적용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위대한 민주혁명의 전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민주주의가 이루어져 있나요? 민주주의가 일상 안에서 구현되려면 약한 자아를 넘어서는 강한 자아를 가진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강한 자아를 어떻게 기르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죠. 거기서 바로 자아의 문제가 결국은 성의 문제죠. 프로이트 심리학으로 가는 겁니다. 에고라고 하는 것은 슈퍼에고와 리비도 사이에서 막 동요하는 어떤 존재라고 프로이트는 설명을 하잖아요. 바로 그 맥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과 관련해서 이 리비도가 생길 때, 말하자면 본능적인 충동이죠. 주로 성적 충동이겠죠. 이런 것이 생길 때 슈퍼에고, 사회적 윤리, 관습 이런 것들이 계속 성이라고 하는 것을 은폐하거나 억압하거나 혹은 공격하거나 심지어 악마화하면 죄의식이 생깁니다. 그렇죠. 에고는 깊은 죄의식을 내면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문제는 깊은 죄의식을 내면화한 그러한 자아일수록 더 권력 앞에 굴종하는 인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죠. 성과 관련해서 더 강하게 성을 악마하고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에고, 즉 자아의 내면에는 더 깊은 죄의식이 각인이 되고, 죄의식이 각인된 자아일수록 권력 앞에 굴종하는 권위주의적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이론을 교육학에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성과 관련해서 성을 윤리적으로 악마화하는 것,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독일에서는 가르칩니다. 그 대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관계된 영역이고 또 인권과 관계된 가장 중요한 내밀성의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책임의식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절대로 성과 관련해서 죄의식을 갖도록 가르쳐서는 안 되고 그 대신 강한 책임의식을 가르쳐야 된다. 이게 독일 성교육의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이것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독일인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수준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바로 성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한국 교육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한국 사회가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인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는 지점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바로 성교육의 부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태교육이죠. 그래서 결국은 말하자면 자연 생태계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독일의 많은 아이들, 얼마 전에 나온 슈피겔이라는 유명한 잡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 아이들의 82% 정도가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 왜 죄책감을 느끼겠어요? 이들은 소비라는 행위 자체를 현재의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래 생명이 살아갈 이 지구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들은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그거예요.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 이걸 입에 달고 다녀요, 독일 아이들. 결국은 늘 생태계의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 지금 독일 의회에 교사들이 몇 명이나 앉아 있는지 혹시 아세요?